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드디어 열반에 드셨고, 열반이라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덤덤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덤덤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했대.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대. 이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주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를 것이냐, 그것이 누르는 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걸 해체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은 사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초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의 가르침은 감정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감정이 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덤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추스리지 못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처님 화장하시고 나서는 약간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축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부처님께서 열반에 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문화들이 약간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예전에 초상이 나면 돌아가셨다.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죠. 돌아가셨다. 그거는 마치 객지를 떠돌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초상집에서 축제했었어요. 우리도. 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흰색 꽃상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길하다는 의미예요. 흰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도. 그래서 그거를 경축할 만한 일이고 기릴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기라고 하는 게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해서 1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점,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마하가섭이 부처님 바로 옆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 그 화장터에서 꽃을 이렇게 들고 가죠. 꽃을 가지고 이제 헌화가 아닙니다. 그냥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서요.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가니까 마하가섭이 그 꽃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그 화장장에서 가지고 오는 꽃이에요. 이래서 이제 마하가섭이 특달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막 조선시대 무슨 뭐 국상 당하듯이 막 물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제일 이제 핵심 인물이 사리불이었었어요. 근데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총리 같은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리 같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처님까지 열반에 드신 거고, 그때 이제 혹시 내가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약간 드는 분이 있어. 누굴까? 아난입니다. 비서실장이 원래 센 겁니다. 비서실장이 원래 센 겁니다. 어디든. 조선시대로 말하면 도승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수석, 뭐 경제수석, 민정수석, 뭐 이런. 그리고 그런 수석 중에 수석이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아난 입장에서는 내가 머리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부처님을 입관시키는 사건입니다. 입관시키는 사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장래 주관자는 그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이 돌아가셨어. 안 그러면 뭐 집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장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장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나 뭐 딸들은 그냥 말을 보태지, 장남이 끝까지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선권이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장래의 주관자가 계승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난 입장에서는 내가 부처님을
오래 모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유언도 들었잖아. 어떻게 화장해라. 그래서 그대로 당신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시종 제자 중에는 아난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난이 화장만 하면 아난이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 불이 안 붙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말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나율입니다. 마하가섭은 이때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연락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벌써 공포가 나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종제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데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핵심 제자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어디 있었겠죠. 내가 집단을 크게 거느리고 있으면 같이는 못 있어요. 그러면 탁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근처에서 딱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난이 1차로 불 지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관에 이제 불을 이렇게 딱 화장 거기에 불 지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불이 안 붙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율입니다. 아나율과 천안제일 아나율, 아나율과 아난이 서로 갈등 관계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나율이 약간 그러면서 말리면서 기다리자라고 해요. 그 기다리자고 한 사람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 아나율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다 입관을 하고 염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꽃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축제같이 했다가 이제 1차로 흩어지면서 그 꽃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마하가섭이 보게 되는 거고 그 꽃에 출처를 물었다가 당신 어른이 돌아가신 걸 알고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급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마하가섭 500명의 제자랑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불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냐면 그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이제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빨리 이제 마하가섭이 그럼 빨리 해서 부처님 돌아가신 쿠시나가라로 가자. 이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잔소리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약간 편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하가섭이 빨리 결집을 하지 않으면 이걸 경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를 짜지 않으면 모아놓지 않으면 저거 다 헛소리로 되다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절단 나겠다. 불교고 뭐고 이게 다 끝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1차 결집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쿠시나가라로 옵니다. 그랬더니 벌써 염을 해놨네. 그래서 관에 이미 부처님이 들어가 계신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은 못 본다는 뜻이에요. 봐야 계승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임종도 못 봤는데 시신도 못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예전에는 큰 겁니다. 이건 예전에는 큰 겁니다. 요즘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고 예전에는 큰 겁니다. 이때 나오는 사건이 그 유명한 곽시상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마하가섭이 이렇게 와서 예를 갖추려고 하니까 관 밖으로 발이 나왔다. 이렇게. 곽시상부 들어보셨어요?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종에서 삼처전심. 그리고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 바이샬리에 있는 다자탑. 많은 아들을 낳아서 성공시킨 그 여자를 기념하는 탑, 엄마를 기념하는 탑.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고 계셨는데 마하가섭이 늦게 오니까 이제 옷도 다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느껴요. 사람들이 약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반자리를 양보해 줬다는. 그래서 그런 두타행 아니면 청빈행 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영추산 염화미소라 그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설법진 마가다국의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드시니까 뭐 마하가섭이 웃었다. 해서 이제 뜻이 이제 전달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경전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인도 쪽 경전에는 없는 얘기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위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곽실상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언뜻 보기에는 율장이 6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남북전 육부율장이라 그래요. 육부율장. 그래서 4분율, 5분율, 4분율, 5분율, 10속률, 그 다음에 유부율, 마하승기율, 승기율, 그 다음에 유부율, 남방률, 빨리율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집과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0속률에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 있어요. 마하가섭이 오니까 천신이 관을 열고 염습을 풀었다. 일반적으로는 관 밖으로 발이 나왔다는데 관을 열고 염습을 풀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입관한 걸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신이라고는 나오는데 마하가섭 쪽에서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입관을 먼저 시켜서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게 해서 차단시켜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측면이 누가 한 명 있고 그게 누구예요? 아난. 한쪽에서는 그걸 돌파해서 내가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마하가섭.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화적으로 바뀐 게 곽실상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하고 마하가섭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삼초전심에 의해서 마하가섭에게 전해지고 그 마하가섭이 아난에게 전했다 하는데 아난하고 마하가섭은 굉장히 앙숙입니다. 굉장히 앙숙입니다. 그리고 아난이 부처님보다 24세에서 27세 어립니다. 24세에서 27세 정도 어려요. 그거 누가 밝혔냐면 내가 밝혔거든. 아난의 나이도 내가 다 밝혔거든. 다 경전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걸 전부 다 긁어가지고 율장까지 전부 다 긁어서 그 나이 차이들을 가장 보편적인 거를 쫙 추려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사촌형제 치고는 24에서 27세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같은 사촌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맨 위하고 맨 끝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버지 뻘이에요. 예전 개념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최소 20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 많은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영산해상도 그림을 보면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은 그 후불탱화를 보면 부처님은 그냥 이렇게 약간 중년 꽃중년 스타일로 나오고 아난은 청년 스타일로 나오고 이쪽에 아난은 약간 청년 스타일로 나오고 마하가섭은 약간 할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런데 대당서역기에 보면 마하가섭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100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과 아난이 경쟁 관계라는 거는 비슷한 또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뒤에까지도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명상할 정도면 아직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보다 최소한 20세 정도는 밑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마하가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난이 실제로 진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150세를 살았다는 둥 별 소리가 나. 부처님 제자 중에서 최고 장수자 아난.
겁나 오래 살음. 겁나 오래 살음.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물론 안 죽는 사람한테는 안 되지. 안 죽는 사람. 10대 제자에도 안 죽으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 그게 마하가섭하고 라후라요. 안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한테는 안 돼. 이게 안 죽는데 뭐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난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아난에게도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3번 움직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방금 그 곽시상부. 가섭에게 다리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박입니다. 예배를 하려고 발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더래, 부처님 발에.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눈물 자국이 있더래. 부처님 발에 눈물 얼룩이 있더래, 발에. 이게 뭐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눈물 자국이 뭐예요? 이랬더니 아난이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쿠시나가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말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염습을 할 때 닦지. 그 얘기는 뭐예요? 닦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왜 닦을 시간이 없었을까? 누군가 오고 있었지. 그래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끝냈어야 될, 관에 못을 박았어야 될 상황에 봉착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이제 아난이 욕을 먹게 되는 이유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3번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도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그 곽시상부는 마하가섭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화장터로 갈 때 오른팔을 보였다. 관 밖으로 오른팔을 빼서 보였다. 한 사람에게는 발을 보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한 사람 오른팔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넘버 2, 넘버 1, 넘버 2. 그러니까 아난에게도 그 전승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전승이. 굉장히 재밌지. 가섭에게도 그런 전승이 하나 있고 아난에게도 있는. 이게 나중에 부파 때 서로 어디가 정통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막 논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저번에 전에 잠깐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이제 도리천에 계시다가 일주일 만에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 중에 계시다가 이제 신이니까 이 양반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죽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폭풍 눈물을 흘리는, 실제로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열반도나 이런 데 보면,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팔상도 중에서 쌍림 열반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위에서 이렇게 쭉 우는 분이 있어요. 우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은 그럴 것 같아. 엄마 입장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니 지금 어차피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번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하나는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아난에게 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나율이 화장하는 걸 막는 사람은 사실은 아나율이고,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이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관을 오른쪽으로 3바퀴 도니까 관에서 불이 났다. 관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부처님 뜻에 합당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화장이 되고, 마하승규율인가 거기 보면 마하가섭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냐면, 내가 장래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선포를 해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내가 리더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리더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이어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보통 그 교단에는 누군가 후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을 만한 사람이 별로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결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라. 누가 대장을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제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스스로 자기 판단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라라고 해서 그 리더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난이나 마하가섭은 전의 생각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옛날 인식으로부터 자기네들의 관습적인 부분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하가섭이 주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리더 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10대 제자의 분포예요. 10대 제자를 보면 사리불, 목건년,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년, 부르나. 이게 저도 다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외우다 보면 한 9대 제자가 될 때도 있고. 한 분씩 이렇게 탁 발라가세요. 돌아가면서. 수보리.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아난. 그 다음에 라우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아이, 두 분씩 나가지는 않는데? 이게 늙었나? 그 다음에 저 우바리 있잖아요, 우바리. 그 다음에 저 마하가섭 빠졌네. 마하가섭이 3번인데, 마하가섭. 다 돌아오셨어. 다 돌아오셨어. 그런데 제일 강력했던 게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어른들이거든. 이 어른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석가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가족이 이 양반 석가족, 아난 석가족, 부처님 사촌, 석가족, 부처님 아들, 우바리 석가족. 우바리가 누구냐면 석가족의 깍세 출신이거든요. 이발사, 가위손. 깍세라고 다 똑같은 깍세 아닙니다. 왕실 이발사는 좀 다릅니다. 그냥 천민 아닙니다. 저 이제 우발이랑 관련해서 사실 뭐 얘기해 줄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다 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하고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다 천하다고 보는데, 머리 깎는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좀 천하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왕족의 머리를 깎는 사람은 그렇게 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민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사람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만 보면 다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천민 아니에요. 절대. 그 다음에 부르나도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리고 아나율 석가족. 봐봐. 석가족이 50%다. 뭔가 좀 희한하지 않아? 10대자 중에. 그리고 사리불이 왕사성 출신이에요. 이도 왕사성 출신이고 같은 고향 쪽이거든요. 왕사성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 어디 쪽 사람이냐면 저 나란다 대학 쪽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하가섭도 이게 왕사성 쪽이에요. 왕사성은 아니고 성의 좀 외곽 쪽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왕사성 계열이에요. 이게 왕사성, 셋이 왕사성. 수보리는 사위성 출신이고, 가전녀는 아반티 출신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왜? 무슨 저 사람은 출신도 안 돼? 남의 나라까지 다 알아. 저도 기특해. 나도 참 기특해. 근데 뭘 생각했냐면, 이게 뭔가가 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저런 거를 이제 좀 검토해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이 주도하는 파하고 이게 왕사성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파. 이 5명이 지금 석가족이잖아요. 이 석가파가 교단의 주류예요. 교단의 굉장한 주류입니다. 초기경전을 쫙 읽어보면 이 두 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셌던 거는 사리불목건년을 중심으로 한 왕사성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누가 있냐면 1250제자 들어보셨죠?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바이샬리의 저거는 바이샬리, 그러니까는 저게 카시국.
카시국 출신의 석가족이 오비고, 석가족 이 1550인의 지분을 보면 석가족의 오비고 5명, 카시국 출신이 60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걸 50명으로 보통 치거든요. 1200명이 어떤 출신이냐면 이게 왕사성 출신이에요. 초기 제자들이 다 왕사성 출신이에요. 이 중에서 1000명이 삼가섭 형제, 우르벨라 가섭, 빌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게 1000명. 그 다음 사립을 못 건넌 개가 200명. 이게 다 왕사성파예요. 그래서 왕사성의 힘이라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석가족 출신들이 인물이 머리가 좋아요. 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 저 왕사성파하고 이 석가족파 중에 일부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사리불과 제바달다의 충돌입니다. 사리불과 제바달다가 1차로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안한과 마하가섭의 충돌이에요. 마하가섭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석가파는 2번 다친다. 석가파가 2번 다친다. 근데 왜 지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아나율이 석가족인데 마하가섭 편을 들어버리거든.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사성파는 단합이 돼요. 사립을 못 건넌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당신 세력도 200명이나 되지만 나중에 이어른들이 나이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쪽으로 흡수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은 나중에 이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약간 이렇게 거대 세력이 좌충우돌 하면서 누구 쪽으로 흡수되냐면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마하가섭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쪽은 좀 단합이 잘 된 것 같고, 석가족 계열들이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잘 안 뭉칩니다. 잘 안 뭉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이게 잘 뭉치는 팀이 있고, 지팔 지은드는 팀이 있어요. 다 각각 잘난 팀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사회라는 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누가 이기냐면 결국 뭉치는 쪽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이 이깁니다. 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이 급변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각계격파 당합니다. 그래서 안한이 밀려나요. 안한이 밀려나. 그리고 이때 안한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부처님 시자로 오래 있다 보니 이게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2막을 나중에 열게 됩니다. 안한 인생의 또 다른 2막이 시작돼요. 그게 인도에서 서쪽을 교화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 주로 활동하신 데가 이쪽인데 이쪽을 주로 교화를 하는 거예요. 안한 세력이. 쫙 안한이 직접 뛰면 안한의 힘이라는 건 뭐 강력해요. 2가지의 그게 있잖아요. 일단 머리,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죠. 그리고 안한이 상당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약간 까칠하게. 그런데 안한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한이 결국 20년 뒤에 마하가섭 세력들이 끝납니다. 안한이 결국 이깁니다. 최후 승자는 안한입니다. 최후 승자는 안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언제 사건이 벌어지면 2차 결집 때 벌어져요. 이게 이제 그 뒤로 마하가섭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결집 되면 안한파로 싹 전체가 되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라고 얘기한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결국 화장이 이루어져요. 화장이 이루어지고 부처님이 이게 이제 인기가 진짜 대박 많았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장을 하니까 사리도 많이 나왔고 8섬 너말이 나왔대. 그게 여러분들 놀라운갑네?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구나. 저는 사실 8섬 너말이 얼마인지를 몰랐었어요. 그 석보상절에 나오거든요. 8섬 너말 나왔다는 게. 석보상절에 나오는데 8섬 너말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도량형이
선말 이런 기준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쑥 들어오는 갑네. 옛날 또래형. 여덟 섬 너말이라는 뜻이 뭔 뜻일까? 사진법이잖아.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8나라 국왕이 와서 결국 사리를 분배하잖아. 이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교단사 얘기는 좀 뒤로 할 거고, 왜냐하면 사리를 분배를 해야 그 다음에 결집, 1차 결집이 시작되거든. 이제 1차 결집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사리를 나눠야지. 예.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처님을 화장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왔잖아. 그때 누가 알고 달려오냐면 아사세왕이 달려옵니다. 아사세왕이 누구냐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 아들이에요. 빈비사라왕 아들 아사세왕이 달려와. 그런데 큰 나라의 왕이 오면 절대 왕만 오지 않아요. 지금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딱 하면 대통령하고 수행비서들만 딱 하지만 옛날에는 군대가 갑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왕 죽으면 나라가 끝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시 뽑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거고, 예전에는 장기판이니까 왕이 죽으면 그냥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딱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리를 달라. 그랬더니 쿠시나가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라족입니다. 부처님을 어디서 화장하냐면 천관사라고 하는 데서 화장하거든요. 천관이 하늘의 그 대관식, 말라족의 대관식이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천관이라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처럼 해갖고 왕의 권위를 이제 신을 빌려서 이렇게 대관식을 여는 거죠. 그래서 천관사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사리가 나온 거를 이제 아사세 왕이 단락하니까 쿠시나가르 사람들이, 말라족 사람들이 줄 수가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소유권은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 마가다국은 당시 미국 같은 나라거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리고 아사세 왕은 약간 영웅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예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줘 패버립니다.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사세 왕이 뭐라 그랬냐면 주든지 죽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게 나옵니다. 그때 아사세 왕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왕들도 왔어요. 그래서 총 8개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8개 나라. 그러니까는 쿠시나가라에 말라족 쪽 외에 7나라가 온 거지. 그리고 이제 아사세 왕이 가장 대국의 왕이니까 이제 말빨이 센 거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좋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말라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약하지만 그럼 죽지 뭐. 째라 씨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감정 싸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째려고 합니다. 그럼 한따까리 하지 뭐. 그러니까 데리고 온 군사 가지고도, 자기 호위 군사 가지고도 이거를 끝낼 수 있다니까. 경기를 끝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센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항공모함 몇 대만 뜨면 그냥 조그만 나라는 그냥 끝이요. 뭘 어떻게 싸워보지도 못해.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째고 싶으면 째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드로나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성 바라문이라고 번역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리를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리를 가지고 와도 대왕에게 명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인지도가 훨씬 떨어질 겁니다. 대왕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세 왕이 한 발 물러나죠. 부처님을 잘 모셔서 이제 자기가 사리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지도도 높이고, 부처님이 나랑 이렇게 가까워 이런 걸 막 보이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귀가 얇은가 봐. 영웅인데. 영웅인데 귀가 얇아요.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주식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향성바라문이 말라족에게도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족 입장에서는 좋다고 양보하지. 왜? 지금 째일 뻔했는데. 아니, 말은 자존심상 그렇게 했지만, 진짜 째면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지. 우리도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로 이제 사리를 나누는데, 그때 제일 먼저 부처님 치사리를 아사세왕한테 빼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병으로다가 탁탁탁 해가지고 8개로 8등분을 해서 그게 근본팔탑이에요. 왜 8개로 나뉘어졌는지는 대충 알 거고, 봐봐, 8개 나라에서 온 거기도 하고 또 사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중에서 랑그람 탑 거를 제외하고 7개를 열어서 아쇼카 왕이 84,000탑을 만드는 거예요. 왜 84,000개일까요? 사진법이니까. 그때까지는 사진법을 썼구나. 아쇼카 왕 때도 사진법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겁나 많다는 뜻이지 84,000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리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리하면 구슬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연대가 다 올라가는 건 뼈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로 뭐 전 세계에서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사리. 그 피프리아와 근본팔탑 그쪽과 관련된 탑에서 나온 사리예요. 그래서 델리 박물관 사리는 꼭 챙겨나시고 그 나머지의 사리는 스리랑카의 뭐 불치사라든지 어디에 있는 사리들 이런 사리들 다 100%는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지 왜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 루트가 100%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제가 델리 박물관에 있는 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거는 고고학을해서 발굴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발굴이라고 하는 게 도굴이 위험한 거는 도굴했을 때 이미 위치가 이동하면 그게 거기서 나왔다는 걸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모든 사리는 뼈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슬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연대가 좀 떨어져요. 연대가 떨어져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부처님의 어떠한 뭐 구슬같이 이렇게 타다 남은 뭐 그게 아니고 법구도 쉽게 말해서 시신도 살이라 그래요. 시신도 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화장할 때 그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화장해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화장 대목을 보면 화장하다가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끕니다. 그 얘기는 뭐냐? 뼈를 추리기 위한 거예요. 뼈를 추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이꼬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구도 살이고 연골도 살이 개념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초기불교 살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 살이를 아쇼카 왕이 그 탑을 열어서 그걸 쪼개서 사리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구슬 같은 거 쪼갤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래된 사리는 전부 뼈로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사리탑을 다 만들고 8나라가 이제 사리를 분배해 가서 각각의 사리탑을 만들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1차 결집이 왕사성 결집이에요. 칠엽굴 결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칠엽굴 결집. 그런데 한 가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에서 결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정당성을 가지는데 왜 쿠시나가르에서 왕사성까지 가서 결집을 할까? 왕사성은 도대체 누구 나발일까? 왕사성파의 나발이지. 왕사성파의 나발이지. 실제로 쿠시나가르에서 결집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사성으로 가야 된다. 3개월 동안 결집을 하려면 그거를 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주를 해서 외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사세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사세왕은 신심 있는 걸로는 최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묵은신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데 저 아사세왕이 실제로 불과 8년 전에는 제바달따랑 결탁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죄받아 앓다가 술 취한 코끼리로 부처님을 돌아가시게 할 때 사용됐던 그 코끼리의 주인이 아사세 왕이에요. 굉장히 알딸딸하지. 여러 가지. 그리고 마하승기율에 보면 그 결집과 관련해서 마하가섭이 사리불과 목건년의 좌리를 만들어놨다. 그건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내가 이 어른들을 계승해서 이 골집에 권위를 가졌다. 재밌지? 그래서 석가족과 왕사성파와 석가파의 무언가의 갈등 스토리. 그리고 결국 안하는 결집에서 빠집니다. 나 안 해! 그래서 나가요. 나가.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왕사성 결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때 엄청난 또 충돌이 생겨요. 그 신기한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1차 결집을 할 때 우리가 경율론 이렇게 하잖아요. 논은 나중에 대비화사론 만들어지면서 논이 이제 칠종론하고 대비화사론 그건 훨씬 뒤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3차 결집 돼야 나오는 얘기고, 카니시카 왕 때 돼야 나오는 거고, 그 전에 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율만 있어요. 그러면 경이 먼저 결집돼야 되지. 근데 1차 결집 때 율이 먼저 결집이 돼요. 왜? 안한이 한 발 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이 결집됐을 때 율이 완전히 결집됐다고 했을 때 안한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네가 결집한 거는 권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진짜 스릴 있는 사건이 있어. 그게 언제 할 것 같아? 그래.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 딴 데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틀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